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공정한 경선 과정을 통해서 서울시장 후보가 된 저 오세훈에게 다시 기회를 주십시오. 저에겐 합리적인 보수의 마음과 새로운 정치를 향한 걸음, 그리고 저를 꾸짖고 안타까워하신 분들의 진심 어린 목소리가 담겨 있습니다. 서울시민 여러분이 서울의 희망, 대한민국의 희망입니다.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저 오세훈을 지지해 주십시오. 무능과 오만으로 가득 찬 민주당 정권의 잘못을 바로잡겠습니다. 저 오세훈을 선택해 주십시오. 집 때문에, 세금 때문에, 일자리 때문에 힘들어하는 서울시민 여러분의 힘이 되겠습니다. 서울시민이 승리하고 대한민국이 승리해야 합니다. 4월 7일은 서울시민이 승리하는 날입니다. 희망의 서울을 만드는 날입니다. 최근에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한 이 발표는 국민들을 분노하고 더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선거를 맞이해서 여당은 그동안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자인하는 듯한 발언을 갖다가 하는 반면에 이번에 새로 정책실장에 임명된 사람은 그동안에 우리나라에 벌어져 있던 부동산 투기 사태가 투기계가 아니라는 엉뚱한 소리를 하고, 소위 집값의 상승이라는 것은 세계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해가지고서 또 국민을 호도하는 그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정책실장 말대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돈이 많이 풀리고 금리가 싸기 때문에 집값의 상승이라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정부는 그동안에 25차례에 걸쳐서 부동산 투기를 방지한다는 명문 아래 세금을 잔뜩 올리고 공시가격을 인상으로 인해서 국민의 세금 부담만을 늘려놓았는데, 그러면 그동안에 무엇 때문에 그와 같은 정책을 갖다가 추진하였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러한 정책실장이라는 사람이 과연 앞으로 우리나라의 부동산 정책에 나아가서 경제정책을 제대로 운영할 수 있을지 매우 회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이런 점을 감안하셔서 과연 이번 정책실장이 임명이 적절한 인사였는지 한번 숙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번 소위 서울 보궐선거를 맞이해서 과거의 재보궐선거에 비해서 투표율이 매우 높은 모양을 갖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여당은 자기네들의 소위 결집한 세력이 많이 참여해서 투표율이 올랐다고 얘기합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지난 4년간 문재인 정부의 실정, 그리고 이번 4월 7일 보궐선거가 무엇 때문에 실시되느냐는 것을 국민이 너무 잘 압니다. 즉 박원순 시장의 성폭력 사태와 오거돈 시장의 성폭력 사태가 이번 보궐선거를 있게 마련한다는 사실을 국민들이 너무나 잘 인식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래서 이번 보궐선거의 이 사전투표가 참 과거의 재보선 선거에 비해서 높은 투표율을 보였다는 것은 정부에 대한 분노의 표시라고 하는 것을 정부는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최근에
우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행태를 볼 것 같으면 과연 중앙선거관리위가 헌법이 명시하고 있는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기구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가 중립과 독립성을 상실했을 때에 그 결과가 뭐라고 하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의 분노가 폭발이 결국 가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잘못된 권한을 갖다가 시정할 것이라는 것을 잘 아시고 지금이라도 이 선거관리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갖다가 꼭 지켜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국민들의 분노가 중앙선관위를 향하고 있습니다. 3.15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4.19 의거 이후에 공정한 선거 관리는 우리나라의 국가적 과제가 되었습니다. 총선 때 우리 당 후보를 지지해달라는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 선거법 위반이라고 당당하게 결정하고 공개 경고했던 선관위는 지금 어디 갔습니까? 이 정권의 선관위는 보궐선거 현장에 찾아가서 지역 국책 사업을 대통령이 홍보한 데 이어 국책 사업을 홍보한 대통령을 옹호한 데 이어서 몰상식 어거지 결정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헌법상 공정하게 선거를 관리해야 할 선관위가 여당 선대위로 전락한 상황입니다. 선관위는 특정 정당이 연상된다며 위선, 무능, 내로남불이라는 문구를 쓰지 말라고 했습니다. 선관위가 공식적으로 민주당을 위선, 무능, 내로남불이 연상되는 정당이라고 인정한 것입니다. 친여 시민단체의 야당 후보 사퇴, 낙선 운동은 괜찮고 여성 시민단체의 보궐선거 외화조 유권자 운동은 안 된다고 합니다. 무능정권 심판도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무능정권은 심판할 수 없는 것입니까? 그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까? 대법원은 최근 대통령과 집권 세력에 대한 비판은 사실상 제한 없이 허용되어야 한다고 판결을 내놓았습니다. 선관위가 상식 이하의 편향성과 편파성을 드러내면서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조차 마구잡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노정희 중앙선관위원장, 조혜주 상임위원을 비롯해서 선거관리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하는 선관위의 인적 구성 자체부터 잘못입니다. 조혜주 상임위원은 문재인 대선 캠프에 이름을 올렸던 기록이 남아있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중심이 된 선관위가 내년 대선에서 얼마나 더 노골적으로 편파적인 결정을 할지 특단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입니다. 이 편파적인 선관위를 규탄하고 항의하기 위해서 제와 국민의힘 원내대표단이 오늘 11시 반에 중앙선관위를 방문해서 엄중히 항의하고 시정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내곡동, 생태탕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면 김대엽이 생각이 나고 또 2002년 대선에서 민주당의 이해창 후보에 대한 3대 의혹 근거 없음 판결이 생각이 납니다. 이회창의 최규선 씨 돈 20만 달러 수수료가 관련해서 이를 제기했던 서른 의원이 처벌을 받았습니다. 부천시 범박동 재개발 사업 관련해서 시행업체인 기양건설이 후보 부인에게 10억 원을 전달했다는 의혹에 관해서도 발설자들이 전부 처벌을 받았습니다. 김대엽이 제기했던 병역비리 의혹도 전부 처벌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얼마 전에 정경심 동양대 표창장 관련해서도 제대로 표창장이 발급됐다고 한 사람이 나와서 난리를 쳤습니다마는 얼마 되지 않아서 법원 판결로 그것이 거짓임이 드러났습니다. 16년 전의 일을 어떻게 그렇게 상세히 기억을 하며 무슨 옷을 입었고 무슨 신발을 기억하는지 아는 사람이 세상 천지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박영선 후보 아무리 급하더라도 이런 연결은 중단하기 바랍니다. 재미나는 고래 범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선거 끝나면 이런 것들이 전부 사법적으로 걸러질 텐데 박영선 후보 돕다가 처벌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기 바랍니다. 지금 선거 때문에 관심이 조금 덜합니다마는 백신 미확보는 정말 문제인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이 정권은 무엇이 중요한지 제대로 모르는 것 같습니다. 백신을 조기에 확보해서 코로나를 종결시키는 것만이 최우선 과제인데 어디에 정신을 팔고 있는지 백신 제대로 구하지 못하고 이제 와서 TF를 구성해서 구한다고 난리치다가 2차 접종분을 당겨서 한다고 난리를 치고 온통 4월 7일 전에 백신 떨어질까 봐 펴서 쪼개기 해서 접종하고 있는 이런 행태들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K방역 자랑하다가 세계 111번째 백신 접종국이 됐습니다. 대통령께서 행사에 나오셔서 엉뚱한 이야기 하지 마시고 백신 앞으로 어떻게 구하고 어떻게 코로나에서 벗어날지부터 국민들에게 설명할 것을 요청합니다. 네, 선관위를 둘러싸고 우려했던 일들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은 우리 야당의 부적격 판정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선 캠프 출신을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으로 앉혔고 또 우리법연구회 선관위원장을 낙점했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가장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기구가 바로 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 그런데 선관위에 정부 여당 입맛에 맞는 인물들로만 채운 결과가 바로 정부 여당에서 의도한 대로 이번 재보궐선거 과정에서 나타난 납득할 수 없는 기형 판정들입니다. 지금 선관위 행태는 노골적이라는 표현도 부족할 지경입니다. 선관위의 판단 기준은 선거법이 아니라 오로지 민주당 득표에 득이 되는지 여부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로남불, 무능, 위선 같은 일상적인 단어들을 현수막 문구로 용납할 수 없는 것일 것입니다. 또한 권력형 성범죄로 치러지는 이번 선거 원인이 국민들에게 다시 한번 상기될까 두려워서 보궐선거 외야조라는 문구마저 선거법 위반 딱지를 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정도면 선관위가 국민의 표현의 자유 기본권을 침해하면서까지 선거관리를 빙자해서 특정 정당 선거운동을 노골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정성과 중립성을 잃은 선관위는 짠맛을 잃은 소금과 같습니다. 불공정하고 기울어진 선관위 위원장과 또 선관위 상임위원은 즉각 사퇴해야 합니다. 이런 와중에 선관위가 업무와 관련한 민형사상 소송 시 손해배상금 및 변호사비를 보전받을 수 있는 보험 가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자신들이 법의 잣대가 아닌 권력에 기생한 잣대로 선거법을 판단하고서 후일이 두려워서 후일의 안위를 위해서 세금으로 보험 가입까지 하겠다는 발상에 경악을 금할 수 없습니다. 만약 선관위가 자신들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보험용으로 국가 예산을 낭비할 경우엔 감사원 감사 청구나 또 관련 예산 전액 삭감 등 필요한 조치를 모두 취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한편 지난 주말에도 민주당의 네거티브 저급한 정치 공세는 끝없이 쏟아졌습니다. 아무리 흑색선저 혼탁선거를 하도 모르는 체 하는 그런 선관위를 두고 있어서 든든한지 민주당의 네거티브는 거칠 것이 없습니다. 심지어 국민들을 향해서 중대 결심 운운하며 겁박하고 우리 당 후보를 향해 거짓말 프레임을 씌우려고 안간 힘을 쓰고 있지만 이미 언론을 통해서도 그 프레임이 거짓임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제 선거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국민께서 누가 거짓을 이야기하고 누가 위선의 탈을 쓰고 있는지 현명하게 판단해 주실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이번 선거에 꼭 참여하셔서 내로남불, 무능, 위선, 성범죄를 심판해 주실 것을 호소드립니다. 박영선 후보가 중대 결심을 하겠다며 국민의 궁금증을 증폭시켰는데
오늘에야 드디어 그 중대 결심이 무엇인지 밝혀졌습니다. 오세훈 후보가 자기 식당에 왔다고 주장하는 생태탕집 사장의 아들이 오늘 기자회견을 한다고 합니다. 끝까지 공작 정치와 네거티브로 선거를 치르겠다는 것이 박영선 후보의 중대 결심이었던 것입니다. 선거 때만 되면 국민을 현혹하는 민주당의 공작 DNA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최규선 20만 불 수수 사건, 기양건설 사건, 김대엽 병풍 조작 사건, 채널A 권원 유착 사건, 한명숙 전 총리 사건 등 수많은 공작 사건들을 만들어냈던 민주당의 못된 공작 DNA가 어김없이 스멀스멀 돌아온 것입니다. 해당 식당 주인 황 씨는 지난 2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오 후보가 왔던 것을 기억한다고 인터뷰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황 씨는 TBS에 출연하기 불과 4일 전이었던 지난달 29일 일요시사 기자와의 통화에서 오래전 일이라 기억을 못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16년 전의 기억을 4일 만에 갑자기 되찾은 것은 기억 상실증이 왔다가 기적같이 치료가 된 것입니까? 생태탕집 사장의 아들은 어머니께서 내가 복잡한 일에 엮이는 것이 싫어서 기억이 안 난다고 거짓말을 했던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국민들은 무슨 말인지 어리둥절합니다. 진실을 말하는 것과 거짓을 말하는 것 중 어느 것이 아들을 위한 것입니까? 본 일을 봤다고 증언하는 일이 뭐가 그리 두려워서 거짓말을 한다는 것입니까? 16년 전 일임에도 불구하고 황 씨는 오 후보가 점심시간을 넘겨 1시 반에서 2시 사이에 왔다고 정확한 시간까지 기억을 해냈습니다. 대단한 기억력입니다. 또한 황 씨는 오 후보가 바로 안으로 들어온 게 아니고 정원 소나무 밑에서 좀 서 있다가 들어왔다. 손님이 있나 없나 보느라고 그런 것 같아 손님이 없길래 들어오시라고 했다며 당시의 구체적인 정황과 대화 내용까지 모두 기억한다고 주장했습니다. 16년 전 일에 대해 정말로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기억하고 있다면 황 씨는 그야말로 학계에서 연구 대상으로 삼아야 할 천재입니다. 이런 천재께서 4일 전에는 왜 기억을 못한 것입니까? 게다가 오늘 기자회견을 얘기하는 황 씨의 아들은 오 후보가 하얀 면바지에 유명 메이커의 구두를 신고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6년 전 본 사람의 옷차림과 신발 브랜드까지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16년 전 일에 대해 이렇게 마치 어제 일인 것처럼 사소한 것 하나하나까지 다 기억하는 놀라운 천재 모자가 나타났습니다. 민주당은 이 두 분을 선거에 악용할 것이 아니라 즉시 이분들을 국가기관에 특채하시기 바랍니다. 차라리 그 편이 국익에 훨씬 도움이 될 것입니다. 현명한 우리 국민들은 더 이상 이런 추악한 공작 정치에 속지 않습니다. 민주당은 국민 수준을 너무 우습게 보고 있습니다. 2002년 전과 오범의 김대엽을 끌어들여 권력을 도둑질해놓고 죄책감도 없이 수많은 정치 공작 범죄를 지금까지 저질러 오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부패하고 무능하며 상식과 정의의 국가 기초자산까지도 짓밟고 있는 추악한 공작 정치를 자행하는 저 무리들을 국민 여러분께서 심판해 주십시오. 국민을 무시하고 속이려는 저들의 못된 범죄 행위를 막아주십시오.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만이 표로서 대한민국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때만 되면 공작 정치를 죄책감 없이 자행하는 자들을 응징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대한 국민의 힘으로 저들을 심판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들어 친문 세력들은 20대가 자신들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20대에 대한 온갖 모욕과 협박을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박영선 후보는 지난달 26일 20대가 자신들을 지지 않는 이유에 대해 20대는 과거의 기억에 대해 경험치가 낮기 때문이라고 말해 20대 청년들을 모욕한 바 있습니다. 그럼 60대 이상도 역사에 대한 경험치가 낮아서 박 후보를 지지하지 않는 것입니까? 자신들을 지지하지 않으면
무지한 사람으로 몰아붙이는 박영선 후보의 오만과 독선에 청년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친여 성향으로 알려진 유근 시인은 지난달 28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20대 청년의 오세훈 지지율이 60%라는데 20대 청년들이 그 시간에 전화기 붙들고 앉아서 오세훈 지지한다고 뭔가를 누르고 있다면 그 청년이 얼마나 외로운 사람인가라며 청년들을 못 오겠습니다. 만약 오세훈을 지지하는 청년들이 외롭다면 그것은 문재인 정권의 실정 때문에 먹고 살 길이 막막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 책임은 전적으로 친문 세력들에게 있습니다. 급기야 지난 3일 친여 성향인 전 일간지 기자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오세훈 유세 차량에 오른 청년들의 얼굴을 잘 기억했다가 취업 면접 보러 오면 반드시 떨어뜨리자고 협박까지 했습니다. 공정과 정의의 기준이 명확한 2030 청년들에 대한 이 정권의 세력들이 집단 린치가 현재도 가해지고 있습니다. 친문 세력들은 우리 청년들의 미래를 자신들이 가진 권력으로 마음대로 망가뜨릴 수 있다고 믿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이 정권 사람들의 민낯입니다. 박영선 후보와 민주당은 20대 청년들에 대한 모욕과 증오와 협박을 지금 당장 멈추십시오. 청년들께서는 선거날 들끓는 분노로 저들을 반드시 심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거티브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겁니다. 서울과 부산에 더불어민주당의 상대당 후보를 향한 네거티브가 점점 도를 더하고 있습니다. 아니, 네거티브를 빼고 나면 아무런 내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민주당의 네거티브에 네거티브로 대응하지 않는 것은 국민 때문입니다. 우리마저 거기에 합류한다면 진흙탕이 되어 더 이상 대한민국의 걱정을 향한 국민의 그 아픈 마음에 짐을 더하기 싫어서 우리가 참는 것입니다. 정책 얘기 아프겠죠. LH 사태로 인한 파장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강원도의 속초의 모 시의원이 또 내부 정보를 활용하여 토지 투기한 혐의가 기사화되었습니다. 정말 끝도 없고 까도 끝이 없습니다. 25번이나 부동산 대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부동산만큼은 자신 있다고 하던 대통령의 발언, 불과 한 달 전까지도 이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오만하고 자신만만하던 이 정부가 표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대통령, 여당 대표, 원내대표 할 거 없이 모두 다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뿐인 것 같습니다. 진정성이 보이지 않습니다. 국토부는 이 와중에 지난주에 공공재개발 후보지를 발표했습니다. 아직 주민 동의가 이루어진 것도 아닌데 무척 성급하게 발표한 티가 납니다. 과연 지금의 상황에서 이것이 이루어질 것인가 의심스럽지만 이들은 역시 표 앞에서 국민을 또 한 번 희망 고문으로 유혹하고 농락하고 있습니다. 20번이 넘는 대책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집값 안 떨어진다던 여당 국토위 의원은 서울선거 선대위 전략팀을 맡자 진두지휘하면서 지난주에는 중대 결심을 할 수 있다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중대 결심의 내용은 알려지지 않으나 그냥 협박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야당을 향한 국민의 지지율 떨어지지 않습니다. 비참한 여당의 지지율 오르지 않습니다. 오만한 여당을 향한 국민의 분노지수 떨어지지 않습니다. 고민정 의원, 윤미향 의원 등이 오세훈 후보를 뽑으면 10년 전으로 돌아가는 것이라며 국민들에게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10년 전으로 돌아간다고요?
우리는 당신들처럼 과거를 팔아 정치하지 않습니다. 타임머신도 아니고 과거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는 무능한 위선자인 당신들이 빠진 미래를 선택해 달라는 것입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민심이 이깁니다. 국민의힘이 권력을 심판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남은 선거 이틀 기간만이라도 노무현 정신에 입각해서 선거에 치러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원칙 있는 승리가 가장 좋지만 그게 어렵다면 원칙 있는 패배가 원칙 없는 승리보다 낫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생전에 남긴 유명한 어록 중에 하나의 얘기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보궐선거 자체에 오거돈, 박원순 두 광역단체장의 성비위 문제로 이번 선거가 치러졌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의 당원 당규를 바꿔가며 후보를 내는 그 시작부터 첫 번째 원칙을 어겼습니다. 지난날 가덕도 신공항을 언급하면서 대한민국의 현직 대통령이 주무부처 장관과 집권당의 원내대표 등과 함께 가덕도를 찾으면서 대통령이 선거 중립 의무 위반 논란에 스스로 휩싸이게 됐습니다. 금권 선거 논란 더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지난 토론회를 거치면서 더불어민주당 각종 네거티브 공세로 이번 선거에 임하면서 마지막 남은 하나의 원칙까지 모두 없애버리는 기이한 선거 구도를 만들어냈습니다. 어제 주말 어린이 대공원에서는 대한민국의 20대, 30대 청년들이 모여들어서 서로 오세훈 후보의 유세차에 올라 왜 기호 1번 박영선 후보가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 선출돼서는 안 되는지, 왜 오세훈 후보가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 당선이 돼야 되는지, 이번 보궐선거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수많은 청년들이 줄을 이어 유세장에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이 청년들은 당초부터 국민의힘을 지지했던 청년들이 아닙니다. 2017년 공정과 정의를 외치면서 촛불을 들었던 많은 청년들이 지난 4년의 문재인 정권의 국정 운영을 지켜보면서 그토록 참담하게 말로만 공정과 정의를 외쳤던 이 정부의 위선에 지치고 부동산만큼은 자신 있다던 대통령의 언급과 달리 청년들을 부동산 아무리 노력해도 내 집 마련하기 어려운 대한민국의 이 참담한 현실에 분노해서 유세차에 올랐던 청년들의 모습들을 지켜본다면 아마 이런 원칙 없는 선거로 막장 선거 국면을 끌어가는 집권당의 모습이 얼마나 참담하고 씁쓸한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지 스스로 느끼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후보자간 마지막 토론회가 열립니다. 지난주에 열렸던 두 차례의 토론회를 보면 이 어려운 부동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코로나19로 위기에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힘이 되기 위해서 어떤 정책들을 구현해야 되는지, 이런 얘기들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채 그저 네거티브 공방이 열을 올리는 박영선 후보의 모습을 우리는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마지막 남은 토론회만이라도 서울 시민 여러분들이 지켜보고 있는, 왜 이번 보궐선거를 통해서 어떻게 지금 서울이 겪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에 집중하는 그런 품격 있는 토론회를 보여주기를 마지막으로 당부드립니다. 원칙 있는 승리가 가장 좋지만 그게 어렵다면 원칙 있는 패배가 원칙 없는 승리보다 낫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말을 꼭 더불어민주당이 기억하기 바랍니다.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보면 볼수록 민주당 후보는 박영선이 아닌 기호 1번 내곡동인 것 같습니다. 정작 박원순의 성범죄 원죄와 문재인 정부 실정에 대한 책임의식은 망각한 채 깃털같이 가벼운 중대 결심 운운하면서 상대방 트집 잡기에 올인하고 있을 뿐입니다. 국민 기만의 네거티브 선거전이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속도로 우리 정치를 감염,
확진시키고 있습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겠다는 심보입니다. 민주당이 진정으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고 싶다면 그것은 오직 자기 성찰과 반성뿐입니다. 이미 상식적인 잣대만 비추어 봐도 이번 선거는 애당초 서울과 부산에 후보를 내지 않는 것이 국민에 대한 유일한 도리였습니다. 문재인 마케팅이 사라진 민주당 선거 현장만 봐도 이 정권이 얼마나 국민적 신뢰를 크게 잃어버렸는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4.7 보궐선거는 과거 높은 지지율에 취해 지난 4년을 허비한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권에 대한 심판입니다. 본인들도 이러한 민심을 알고 문재인 대통령을 부끄러워하면서 정작 국민의힘만 붙잡고 늘어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자기 부정과 뻔뻔함으로 얼룩진 선거 전략입니다. 이런 본질은 외면한 채 삼류 네거티브 선동에 모든 역량을 동원하는 민주당은 집권 여당으로서의 기본 품격과 대한민국 정치 수준을 하향 평준화시켰습니다. 생태탕을 먹던 동태탕을 먹던 구질구질한 뒤집기에 올인하는 180석 슈퍼 여당의 필살기가 고작 그거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은 대한민국 정치의 비극입니다. 지난 4년간 이 정권이 대한민국에게 강조한 이상은 촛불혁명이었지만 실상은 부패, 성범죄, 무능으로 얼룩진 정책 실패뿐이었습니다. 정관에 취해서 물은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뒤집기도 한다고 합니다. 국민적 신뢰를 상실했음에도 20년째 이어져 오는 삼류 네거티브를 무한으로 재탕하고 정작 실력 있는 비전과 정책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도 제대로 보이지 못한 지독한 무능이야말로 국민들의 분노에 찬 뒤집기로 인해 전복될 것입니다. 4.7 보궐선거는 국민 심판의 전환점이 되어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에 대한 준엄한 꾸짖음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이번 주에 또 코로나 방역 단계가 격상될 기미를 보이고 있습니다. 선거 때문에 잠깐 잊고 있었던 이 정부의 방역 실패와 백신 접종 실패를 다시 떠올려야 할 때입니다. 금주 중 방역 단계를 올린다는 것을 두고 많은 자영업자들이 선거가 끝나자마자 조금 고삐를 더 조이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심도 하고 있습니다. 선거에 승리하는 것도 중요하고 여당이 승리하는 것도 굉장히 자기네들 입장에선 중요하겠지만 영업 정지와 영업 제한을 받았던 자영업자들에 대한 배려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실제로 제가 아는 어느 헬스장은 영업 정지 조치를 받은 동안 미납된 월세가 12억 정도가 되는데 고작 300만 원을 받은 것이 전부라고 합니다. 당선되면 10만 원씩 주고 낙선하면 못 준다는 그런 매표 행위 하지 마시고 선거가 뜨거워지는 동안 차짓한 가게에서 영업장을 지켜야 되는 자영업자들도 좀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영업 제한, 영업 정지 조치가 또 이루어지면 자영업자들 언제 어떻게 무너질지 모릅니다. 정부는 선거, 여기에 네거티브에 매몰되지만 마시고 정말 민생 챙기시고 자영업자들을 위해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서울 시민 여러분,